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지난주에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경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 정책도 진짜 세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역별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알아볼 때 어떤 형식으로 알아볼 거냐고 하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번에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이라는 사이트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워낙에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있었는데 프리미엄이라고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유료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유료여서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변했을 때 시장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무척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거와 더해서 제가 현장 조사를 한 걸 더해가지고 지역별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 이 서비스에서 좋은 거는 이렇게 갑자기 단시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대책이 발표됐을 때 각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이제 매물 동향이라는 거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인 프로그램에서 매일 네이버 부동산 매물의 변화를 하루에 2번 조사를 해서 이거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실시간급으로 이제 매물 변화를 볼 수가 있고, 또 거래 완료 정도, 거래 완료 버튼을 통해서 거래 완료 버튼이 뜬 그 개수를 체크해가지고 실거래가 확인이 되기 이전에 거래 완료 버튼이 눌러진 이제 매물들을 확인해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런 변화들을 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인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각 지역별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먼저 알아보면 우선 서울을 먼저 알아볼게요. 뭐 대치, 삼성, 잠실은 뭐 각종 호재를 갖고 이제 토지 지정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이제 거래가 힘들 정도로 이제 규제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그쪽이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여기 매물 동향에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규제 후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이 이전까지는 너무 규제가 세서 들어가기 힘들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6.17 대책을 통해서 결국 서울 수도권이 다 묶여서 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이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받게 된 거가 돼서 이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규제 정도가 옛날에는 서울이 더 셌다면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같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된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똑같이 규제를 받을 거면 어차피 서울의 핵심 지역이 안전하고 앞으로 우상향하는 상승폭도 크고 우상향해서 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규제 안에서 더 좋은 걸 사겠다, 더 좋은 거를 가져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뭐 마이스라던가 GBC 그리고 용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호재가 빵빵빵 터지면서 이쪽이 핵심 지역으로 더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물 동향을 구분해서 좀 이걸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의 매물 동향 데이터를 제가 지금 캡처해가지고 다 이쪽에 PPT로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고 싶냐 하냐면, 제가 대책이 발표된 날 요렇게 매물 건수랑 매물 거래 완료 버튼이 이제 거래 완료 순위 나온 데이터를 캡처를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주말을 지낸 다음에 그 주말 지낸 한
대책이 발표됐죠. 17일날 발표되고 18, 19, 20, 21, 22. 그래서 월요일날 이 3, 4일간 안에 변화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쭉 보니까 거래 완료 버튼을 대부분 이제 중개사분들이 거래를 하면 눌러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 누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매물을 거래 완료 버튼을 다 눌러버려서 이제 거래가 완료됐다고 뜨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 전화도 안 주고 방문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 매물 같은 경우는 거래 완료됐음에도 거래 완료 버튼을 좀 안 누르고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 4일간에 제가 현장 조사를 몇 군데를 했었는데,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거래가 되게 많이 된 지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거래 완료 버튼을 안 누르시고 그냥 거래하시기만 바쁘고 문의 전화 받기에도 너무 바빠서 사실 그 부분을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를 뭘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매물 현황을 통해서 매물 건수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좀 그 3, 4일간의 변화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대책이 발표돼서 이제 앞으로 거래가 잘 안 될 거야, 우리 집값이 떨어질 거야, 우리 지역이 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좀 주말 상한에 급히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특히나 뉴스에 지금 맨 앞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앞에 한두 장을 다 이 부동산 대책이 뉴스로 채울 정도로 지금 엄청 이게 전국적으로 핫하고, 매번 뭐 9시 뉴스, 6시 뉴스에서도 지금 이거를 뜨거운 감자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도 이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물 변화를 통해서 한번 전국적인 매물 동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고 있던 애들은 가고 있는데, 그 대치, 삼성, 잠실 이런 애들은 사실 매물도 많지 않아요. 매물도 많지 않고 거래 완료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토지거래 지정 효과를 나타나기 전에 좀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실수요 아니고선 쉽지 않고, 그리고 매도자들도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여는 분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거래 완료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매물 완료 건수가 높은 순, 매물 완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뜨지 않고, 최근에 거래 완료가 많이 됐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번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완료 비율을 보면 13%에서부터 이제 7%까지 나와 있는데, 13%의 가장 거래 완료가 높은 순으로 보면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 유가가 지금 매물 건수가 89건이었는데 12건이 거래가 되면서 13% 이제 비율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된 건데, 지난주 17일 발표가 됐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17일 발표됐을 때는 매물이 99건이었어요. 근데 3, 4일 지나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매물이 10건이 줄은 개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매물 완료 건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물 거래 완료 버튼은 거의 수치가 변화가 없고, 이 매물 건수의 현황만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늘고 주는 게 이렇게 10건이나 뭐 한두 건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제가 중점으로 둔 건 대책이 발표된 이 3, 4일 상간에 이렇게 수치가 많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물 동향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별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서울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앞면만 보자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중랑구가 거래 완료 비율이 높은데, 얘도 지난주 대책 발표 후 전후 매물 동향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7건, 오히려 매물 건수가 7건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건이에요.
지난번에 행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470건 중에 46건이 거래돼서 매물 비율이 9.8%였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3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이유가 매물이 갑자기 3, 4일간에 50건이나 줄어들다 보니까 매물 완료 비율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는 발빠르게 나는 우리 집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규제가 됐으니까 이쪽은 더 오를 거야. 다른 지역이 더 규제됐으니까. 라는 생각에 발빠르게 매물이 걷어들인 건수가 마이너스 50건수나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규제에 상관없이 매물을 걷어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한 지역에 이렇게 3, 4일간에 50건이 갑자기 주는 거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신사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보자면 지금 성동구가 이전에는 조금 밑에 있었는데 지금 5위 정도에 있었죠. 근데 이게 3위로 올라올 만큼 매물 건수가 마이너스 50건이나 줄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엔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건 정도가 줄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로구인데 종로구는 어땠나요? 종로구가 지금 확 없어진 게 보이시죠? 종로구가 오히려 지난 시간에는 2위였는데 오히려 더 줄었죠. 그래서 종로구는 오히려 매물 건수가 3건이 늘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로구는 오히려 매물 건수가 32건이 하락했고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그때그때 계산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포구 성산동은 마이너스 19건의 매물 건수가 감소했고요. 서대문구는 13건, 그리고 성북구 밑에는 28건이 감소했고, 그리고 성북구가 그 다음에 좀 많이 감소했는데 도남동, 정릉동, 상월곡도 모두 다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도남동은 28건, 정릉동은 42건이 감소를 했고, 이제 얘네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북구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는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제 금천구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건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강북구가 사실 가장 큰 매물 건수가 감소했어요. 얘는 68건이 무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는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매물을 걷어들인 수가 유의미하게 68건이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뜨거운 감자였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소했냐? 36건 정도가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촌동 이쪽은 엄청 뜨거운 지역인데 매물 건수가 워낙 많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6건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노원구, 월계동은 32건 똑같이 비슷하게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관악구 신림동은 무려 63건이나 매물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쪽도 매물 건수 감소가 엄청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유의미하게 좀 볼 거는 사실 도봉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여기 순위권 내에서 매물 완료 건수 순위권으로 들지 않았었는데 이전에는 여기 대책 발표 전에는 없었는데 순위권 밖에 있다가 올라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순위권을 진입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매물 건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이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봉구의 도봉동, 성동구의 금호동 1가 같은 경우는 매물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는 개봉동이 37건이 감소했고 고척동은 16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구로구랑 강동구를 봤으니까 강동구를 마지막으로 본다면 암사동도 48건이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 4일 안에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좀 움직였다라는 거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다음 지역인 이제 경기도를 인천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인천은 이번에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사실상 뭐 몇 개 정말 시골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개만 빠지고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면서 조정 지역으로 이제 묶였는데요. 인천은 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확신을 심어준 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지금 법인 규제가 크게 이번 대책에서는 크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수원이 있고 인천도 있는데, 인천의 미추홀구가 좀 법인 거래가 되게 많았다고 신문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인천의 그런 약간 법인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증가했고 좀 가격이 주춤했다라는 지역도 있지만, 인천에서 워낙에 핫했던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이 상위를 가져갔던 애들은 그대로 제가 현장 조사를 해봤을 때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였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양도세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난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더 셌다. 이 연수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년동, 연수구의 옥년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오히려 32건이 감소를 했고, 연수동 같은 경우는 45건이 감소를 했고, 동충동 같은 경우는 58건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계양구의 박촌동은 8건, 그리고 부평구의 갈산동은 13건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인천시 안에서도 이제 워낙에 법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간에 좀 빠르게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좀 오히려 증가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매물 거래 완료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던 지역,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경기도를 알아볼 텐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 지역이 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가 되었던 지역은 이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여주, 이천 이런 등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뭐 규제 발표되고 나서 김포는 이름이 금포로 바뀔 정도로 뜨거웠죠. 왜냐하면 서울권에서 가까우면서, 그러니까 서울을 끼고 있으면서 이제 경기도권에서 서울과 가까운데 규제를 피한 지역이 이제 김포였던 거죠.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도 계약서를 10건 이상 쓸 정도로 바빴다. 문의 전화가 정말 쉴 새 없었고 계약할 물건이 없을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네들이 이제 거래 완료 버튼이 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영이 안 된 걸 빼고 이제 매물 동향을 보자고 한다면, 워낙에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2위로 거래 건수가 지금 42%가 될 정도로 워낙에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고양이 최근에 규제 지역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이번에 매물을 더 걷어들이면서 매물 완료 버튼이 그 비율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건이 감소하면서 이제 비율이 더 높아졌고, 그 밑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보니까 매물이 얘는 증가했어요. 매물이 5건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 여주시의 교동은 오히려 매물이 5건 증가했다. 그 밑에 이제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진입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고 16건이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이번 규제가 사실 되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규제가 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시그널보다는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희귀성 이런 것에 더
무게를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양주시도 보자면 17건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 부천시 원종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건, 오히려 매물이 3건 감소했고, 그리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25건이 감소를 했어요. 태전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시흥시, 이번에 새로 또 진입하게 된 시 중에 하나가 시흥시죠. 물론 광주시도 이번에 전 지역이 묶였으니까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규제 지역에 들어갔지만 사람들한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 시흥시도 장곡동 같은 경우 오히려 매물이 43건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물 건수가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이천시도 마이너스 7건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안산시는 어떻게 됐냐? 안산시도 이번에 규제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안산시 선부동 같은 경우는 24건이 오히려 매물이 감소했고, 그리고 남양주시 평내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177건의 매물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양주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가 봐요. 그리고 하남시, 밑에 하남시 같은 경우는 매물이 20건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지역은 빼고 건너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천군 같은 경우는 6건이 오히려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평택시인데요. 최근에 이제 평택시가 공급 물량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고덕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54건의 매물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워낙 매물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 4일간에 4건이 감소했다.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보자면 오히려 역북동 같은 경우 요번에 역북 개발지구 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더 오를 거란 생각에 오히려 12건이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기 지역을 봤는데 매물이 완료되는 건수, 즉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는 지역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매물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이 묶였지만 사람들은 규제됐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광역시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산은 이제 비규제 지역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면 오히려 메리트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사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 규제가 심해졌으니까 규제를 피해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방에 더 눈을 적극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이 같은 규제에 묶였기 때문에 서울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맞지만 서울 수도권이 이제 규제가 돼서 이제 지방 시장이 곧 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지방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부산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뭐 해운대, 뭐 수영구 이런 해수동이라고 해서 동래구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매물 건수가 늘어나고 있던 지역들이 이제 진구, 아직도 수영구가 매물 완료가 높고 그 다음에 사하구, 동래구 등이 이제 매물권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 4일 동안에 어떻게 변했냐를 봤더니 이제 진구의 초읍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36건이 감소를 했고 남천동, 수영구의 남천동은 16건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진구의 진포동은 60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하구의 괴청동은 71건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동래구의 낭만동은 26건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같이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나머지 제가 같이 짚어보지 않은 지역들이 매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현장에 전화를 하시거나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말로 매물이 감소한 게 맞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면 재밌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음 광역시 중에 하나인 대구를 알아볼 텐데, 대구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죠. 그래서 상위권을 보자면 대구의 지금 상위권으로 최근에 다른 지역이 수성구가 묶였어서 이제 달서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도원동 쪽으로 매물 거래 완료 건수가 높아서 지금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3, 4일간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오히려 매물이 30건 감소를 했고요. 투기 과열지구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던 수성동의 지선동은 지금 43건의 매물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지역도 오히려 27건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26건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빠르게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 광역시는 대전입니다. 대전인데 이번에 좀 대전이 충격이 좀 크겠죠. 그간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인 거를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있을까? 곧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항상 노심초사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묶였나? 약간 이런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전 지역이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다 묶였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가는 지역이 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인데 얘네들이 다 묶였고, 얘네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대전은 전 지역이 조정지역이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바로 투기 과열지구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규제지역으로 세게 대전이 묶이게 된 건데, 그럼 매물이 현황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본다면 이제 중구의 오류동이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얘네들은 3, 4일간에 어떻게 변했냐고 한다면 매물이 한 5건 정도 감소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8건이 감소를 했고요. 석봉동은 8건, 법동은 25건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구는 2건, 그리고 동구의 가양동은 13건이 감소를 했는데요.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번에 새로 규제가 됐고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매물 건수도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전은 아직도 갈 거란 기대감이 있는 건지 좀 매물이 오히려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증가한 지역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가보면 이제 증가한 지역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매물이 증가한 지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오히려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현장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번에 법인 규제가 되게 심해서 법인들이 좀 매물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법인을 세워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공제가 제외돼서 6억의 기본공제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종부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초기 투자자들이 많아서 아직은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알아볼 지역은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고 하면, 광주에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데는 이제 광산구의 송정동인데 얘는 매물이 1건 감소한 걸로 나왔고요. 동구의 학동은 4건, 남구의 진월동은 15건이 감소했고 남구의 행암동은 6건,
그리고 연제동은 3건 정도 감소한 걸로 봤을 때 광주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미하게 변화한 걸로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울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아직 비규제 지역인 거죠. 사실 울산은 작년에 좀 올라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부산이 같이 다시 타오르면서 다시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면서 울산이 좀 덜 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서울 수도권을 묶으면서 울산이 다시 각광을 받았냐 하면 주말에 좀 사람들이 또 내려간 지역 중에 하나로 울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봤더니 중구의 약사동이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를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약사동이 3, 4일간에 매물이 19건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남구의 서남동은 8건이 감소했고 그리고 남구의 야음동은 30건이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구의 야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이라던가 입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30건의 매물이 오히려 더 들어갔다. 그리고 울산 북구는 5건, 명촌동은 5건이 감소를 했고 중구의 우정동은 16건이 감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울산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가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10건 이상, 특히 야암동 같은 경우는 30건 이상 매물이 감소한 걸 보면 얘네들은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종시를 보면 세종시는 지금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얘네들도 보면 사실 세종시도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좀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 이제 5지역을 주로 알아보자고 한다면 세종시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5건의 매물 건수가 감소한 걸로 보이고 조치원읍 좀 많이 감소해요. 42건의 매물이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촌동은 32건이 감소했고요. 소담동은 39건, 그리고 한술동은 7건이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도시가 사실 그렇게 물론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0건, 30건 정도가 지금 다 매물이 감소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세종시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상승 기대감이 더 큰 걸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광역시급 말고 지방의 다른 도시들은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자고 한다면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강원도를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강원도가 워낙에 힘을 못 받았던 지역인데 지금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가기도 이제 막 속속 가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서 조금 더 대책이 발표되고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느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는 그간에는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최근 또 투자자들이 가면서 이제 매물 거래가 좀 많이 됐었죠. 지금 보면 매물 건수가 109건. 꽤 많은 걸로 보여지죠. 앞에서는 막 한두 건, 12자릿수인 지역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세 자릿수인 걸 보면 지금 거래 건수가 좀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난주에 3, 4일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냐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명륜동 같은 경우, 원주시 명륜동 같은 경우는 34건의 매물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무실동 같은 경우는 30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단계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건, 그리고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가 있는 쪽은 56건이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지금 거의 40건, 50건 이상 지금 매물이 확 들어간 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 원주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1인 법인들이 그렇게 주말에 매수를 하고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매도자분들도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속초시인데 속초시 조양동 같은 경우는 43건.
원주랑 비슷한 분위기로 매물이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좋은데, 이제 춘천시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춘천시까지 본다고 하면 사실 춘천시 온이동이 이번에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것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춘천시 온이동을 제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162건에서 140 몇 건이죠, 이게? 140 온이동 142건인가요? 3건인가요? 3건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20건에 좀 못 미치게 이제 매물이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강원도 쪽도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충북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 충북의 청주가 묶였죠. 청주가 이번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주는 조정 지역으로 지금 묶였고,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지는 않았어요. 조정 지역으로만 묶였어요. 지방 중에 유일하게 단번에 바로 조정 지역으로 묶인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냄새만 풍기다. 사실 대전과 비교해보면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은 오랫동안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이다가 묶였는데 청주는 바로 묶이게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플러스가 있다라고 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충북의 청주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지역이라서 그런데 지금 충북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물 건수가 워낙 거래가 많이 됐었죠.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매물이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16건 증가한 걸로 나와요. 대부분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했다는 게 되게 유의미하고 3, 4일 상간에 오히려 16건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북의 제천시는 상대적으로 같은 충북에 있지만 규제 지역은 아니죠. 그리고 제천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고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고 신축이 이제 마무리 공급 물량이 끝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은 매물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랑 제천을 봤을 때 분위기는 청주는 좀 매물을 좀 오히려 내놓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약간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매물이 없고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흥덕구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오성읍도 매물이 오히려 9건이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서원구는 매물이 1건 줄었고, 흥덕구의 가경동은 오히려 매물이 20건 정도가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흥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복대동도 밑에 보면 복대동이 있는데 얘도 지금 매물이 13건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절동과 복대동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흥덕구의 가경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은 청주랑 제천이랑 규제가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이 좀 분위기가 나뉘어지고 있고, 그리고 청주 안에서도 가격이 많이 오른 애들과 좀 덜 오른 지역과 매물의 증가와 감소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 지역 중에 유일하게 청주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 발표되고 나서 또 다른 풍선 효과로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충남의 천안, 아산이었는데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천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아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역시나 아산이 거래 건수가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3, 4일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알아보자고 한다면, 아산시 좌부동 같은 경우는 매물 건수가 1건 감소했고요. 방축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12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로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사랑을 받았던 지역이라서 매물이 그차나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2건이 감소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성구는
그 밑에 홍성구는 6건이 감소를 했고 드디어 천안이 나왔네요. 천안은 이제 서북구가 워낙에 지금 그간 사람들한테 워낙 관심을 받아서 매물 완료 건수가 높았는데 이것들이 지금 꾸준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두정동 같은 경우는 매물 건수도 많고 완료 건수도 지금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두정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3건이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상승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정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매물이 오히려 15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조사를 못 해봤는데 왜 증가를 했는지 알아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대부분 지금 충남은 천안이 대부분 상위권을 매물 거래 완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전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볼 지역은 이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그리고 전주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워낙에 전주는 그간에 뜨거웠던 지역이어서 상위권 내에 순위권 안에 지금 전주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김제, 익산, 군산으로 사람들이 또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 매물 거래 완료 건수를 보면 지금 김제시가 높고 1등이고 군산시가 2등, 익산시가 3등으로 매물 거래 완료가 높은데요. 김제시는 3일 상간에 어떻게 변했냐라고 보면 오히려 검산동이 8건 정도 매물이 감소를 했고 군산시 조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인데 오히려 매물이 14건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익산시는 매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얘네와 함께 이제 전주까지 한번 보자면 지금 전주 덕진구가 최근에 또 상승세가 어마무시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도 좀 뜨겁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가 보면 지금 만성동이 가고 있고 혁신도시들이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만성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 건수가 36건이나 감소를 했어요. 대단하죠. 이 만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법조타운이 형성되고 하면서 좀 뜨거웠던 지역인데 오히려 이제 대책이 더 발표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전남인데요. 전남은 이제 여순광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여수, 순천, 광양 이쪽이 주로 전남에서는 투자의 메인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순천이 한참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순천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여수가 또 싸 보여가지고 여수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거래 완료 순위 5를 다 여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3, 4일간에 순천시가 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수시 돌산읍 같은 경우는 매물 건수가 변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소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10건 정도 감소했고요. 학동 같은 경우 4건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동은 6건 그리고 순천시의 왕지동이 오히려 13건이 감소하면서 다시 순천이 더 좋아지게 됐나? 사람들이 좀 순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수시 웅천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14건이 감소하면서 여수와 순천이 아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약간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완전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제 경북인데요. 경북 지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이랑 밑에 지역들이 뜨면서 이제 경상도도 그간의 공급 물량을 해소하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구미시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 그러면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보면 구미시 산동명 같은 경우는 26건이 감소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서곡동 같은 경우는 17건, 형곡동은 11건, 옥계동은 14건, 그리고 고마읍은 40건이 오히려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5월 달에 비해 6월 달이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 완료 건수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완료도 못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아직 좀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경남은 최근에 사람들이 워낙 뜨겁게 갔었던 부산 옆에 있는 지역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었었는데요. 경남에 지금 거래 완료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거제시라고 뜨고 있고, 그 다음이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창원, 그리고 또 거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김해와 양산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청주가 매물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처럼 거제시도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이제 1순위 거래 완료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제시 장평동 같은 경우 지금 매물이 오히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시에는 오히려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원 의창구는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규제는 피해가면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17건이 오히려 매물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 장평동은 매물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고현동은 17건이 감소를 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방동이 13건이 감소했고, 주초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6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18건이 감소를 했고, 창원 신월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1건 증가하면서 크게 변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워낙에 많이 갔던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같이 좀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로 보면, 김해시 유라동 같은 경우는 장유동과 같이 사람들과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얘도 보면 지금 매물이 24건이 감소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창원이나 김해 그리고 거제 이렇게 봤을 때 워낙 가격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가격이 좀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던 애 중에 하나인 장평동은 매물수가 증가를 했지만, 그 외에 창원이나 김해 그리고 거제의 다른 동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지인의 동향, 매물 동향 데이터를 통해서 전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데이터만으로는 정확성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일간의 매물 건수가 감소한 게 사실 이게 유의미할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매물이 증가한 지역 같은 경우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매물 건수가 많이 감소한 지역, 특히나 매물 완료 버튼이 많이 눌러졌던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위주로 알아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 매물 완료, 그러니까 거래가 최근에 많이 됐던 동 같은 경우는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가격이 쫙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수가 증가했다고 하면 약간 주춤을 할 수가 있고, 매물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볼 겸 현장 조사도 좀 나가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이 친구가 활성화 정책을 펴서 도와줄 때도 있고, 이 규제 정책을 통해서 조금 실현을 줄 수도 있는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같이 동반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규제 대책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 세우고 목표한 대로 꾸준히 달려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역별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듣고 많은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료 내용은 블로그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